백전백승천기대요 제125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랑이띠 성격과 운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호랑이띠 성격과 운세에 대해서 한 세 종류로 알아봤어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르게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일단 뭐 호랑이다라고 하면 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호랑이는 목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양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이 뽑기 때문에 자, 호랑이띠에는 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양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갑인이 있을 테고요, 병인이 있을 테고요, 무인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경인이 있을 테고요, 또 이민이 있을 거예요. 생이 갑인생,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이민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인생이다라고 하면 74년하고 뭐 2034년은 아직 안 왔어요. 74년 있을 테고 보편적으로 47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병인생은 35세, 95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민생은 23세에 해당이 되고 80세, 3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인생이 이제 71세, 또 11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민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2년생이죠. 62년생, 59살이 되죠. 그래서 호랑이가 뭐 2, 3년 전에 일단 뭐 삼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 힘든 건 아니지만 조금 힘들었었다. 2, 3년 전의 영향을 비유해 보면은요. 뭐 지금 뭐 갑인생이 47이니까 2, 3년 전에 44, 5이었으니까 힘이 들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가을의 기운이라 원만하고요. 병인생은 35세 해당이 되니까 이제 여름에 해당이 돼서 조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돼서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경인생은 70일 11살에 해당이 되는데 겨울에서 지금 봄으로 벗어나는 입장이어서 금년은 보통이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민생은 59이니까 59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 아주 나쁜 시기가 되는데, 그럼 2, 3년 전에 3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뭐 무인생도 2, 3년 전으로 보면 80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 좀 힘들었다. 2, 3년 전에는. 근데 지금 괜찮아진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생도 2, 3년 전을 놓고 보면 뭐 69, 70, 71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민생이다. 2, 3년 전 같으면 뭐 56, 7, 8 뭐 이때 됐으니까 그때는 삼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겨울의 기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다소는 삼재 기운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삼재는 아니지만 겨울의 기운에 접어들어서 약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 살펴두고요. 오늘은 호랑이띠생의 성격과 운세, 바로 두 번째 시간이지만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대생은 사람이 일찍 성숙하고 초년기에도 동서로 분주하고 권위가 사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다.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고 재주와 총명함이 있다. 호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밀림의 왕에 해당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지요. 또 보편적으로 남 밑에 들기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독단적인 어떤 자기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람됨이 일찍 성숙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은근히 굽히지 않으려 하는 오기가 있다. 그래서 타인의 앞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또 보편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좋고 때로는 고집이 세워서 손실이나 낭패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지만 포부와 욕망이 크고 스스로 모으는가 하면 또한 스스로 흩어버림의 이동이나
변천의 굴곡을 만나기도 한다. 또 호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이 있지만 또 호랑이띠 가운데서도 월마다 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보편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에게 딱 들어가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관록이나 공공단체 생활을 하면 그게 이름이 남은 물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영화도 누리게 된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사방으로 분주하며 수시로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호랑이 가운데 뭐 겨울 호랑이다라고 하면 사실 먹이 구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4월이나 뭐 9, 10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때인데 활동하기가 딱 좋고 또한 먹잇감도 적당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 역량이 적절하다 이렇게 봐요. 또 식욕도 적절하다. 근데 여름 호랑이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은 만큼 어떻게 돼요? 조금 나태하고 게으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포용력이나 통솔력, 변통성 등은 좋은데 과격할 정도로 완강하기도 쉬운 면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사물간의 차후의 대비를 성실히 해두어야 환란이나 실패를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사주 좀 봐주세요. 사주풀이를 조금은 할 줄 알아요. 제가. 그런데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요. 사주팔자는 우리 인생에 1%뿐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사주팔자가 1%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주팔자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주팔자에 접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끈을 매달아서 거기에 준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사주팔자가 좋아도 제가 노다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승팔자가 거지가 되기도 하고 또한 노력을 많이 하고 살면 거지팔자가 정승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에다 어떠한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노는 물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누구의 그룹에서 내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양상도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의 역량대로 산다.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한 2만 6, 7천 명이 똑같이 태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느냐는 말이죠. 사주팔자가 같고 또한 물가에서 태어나는 사람, 산에서 태어나는 사람, 논에서 태어나는 사람, 도시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역량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갖는다라고 해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다르고 누구 밑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떤 정신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살든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특성이나 성격을 배우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사리에 밝고 강직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편인데 정작 남의 일처리나 단도리는 잘해주지만 자신의 부모 형제에게는 제대로 할 일이나 아까움을 해주지 못해서 흠이 많고 대체로 혼자 적막한 외로움을 겪기도 한다. 남을 위해서는 잘 뛰어다니는데 자기 가족이나 가정을 위해서는 다소 소홀함도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호랑이띠의 사람이 아주 또 효행심이 지극한 사람도 또 있어요. 그것도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다소 성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폭발적인 완강함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 자신의 위치, 입장, 한계 등을 돌아보지 못하고 억지를 부린다거나 또한 무리한 상황 때문에 실수를 한다거나 혹여 잘못되는 일이 있기 쉬운데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대인은 입신 출세에서 명성을 내고 부귀를 누리지만 보통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재물과 복록이 성취되기도 하고 반면에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낭떠러지에 밀리는 괴로움과 각박하고 고달픈 풍상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 제가 보편적으로 호랑이띠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한 6, 7월생 호랑인데요. 대략 그렇게 알아요. 근데 세상의 일을 자기 혼자 스스로 못해요. 호랑이는 독립심이 강해서 자기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죄 해나갈 걸로 알지만요. 어려서부터 장남이라 해가지고 부모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직장도 뭐 여기저기 움직였다. 나중에 뜻대로 안 되니까 죽는다 소리도 잘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죽어라. 죽겠으면 죽어라. 처음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그건 못 쓰는 거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건 줄 아느냐라고 해서 설득을 하는데도 한 네 번째 왔는데도 또 죽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죽어라 그랬어요. 죽어도 누구 아는 데 가서 죽지 말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죽어도 시체가 썩어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게끔 깊이 있게 가서 죽어라. 그렇게 했는데도 한 두세 달 후에 또 왔어요. 아, 너 죽는다더니 왜 안 죽었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호랑이도 있어요. 의지가 약한 호랑이도 뭐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자, 자기를 다스리기에 힘써라. 마음가짐을 늘 밝고 화평하게 하고 인정에 가혹하지 말고 설령 남아도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력을 다 허비하지 말아라. 부질없는 욕심은 정신을 손상하게 하고 남에게 가혹하면 원망을 피할 수 없으나 재물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것은 자손에게까지 복락을 물려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재물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부모가 꼭 재물이나 어떤 이런 것을 물려주어서 자식이 편안해진다라기보다도요. 바르게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자식은요.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아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요.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대부분의 어려움을 겪는 자손들이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요.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들을 모르죠. 지혜롭지 못하고 낭비하고 끈기와 인내가 없고 노력하지 않고 대충대충하고 이런 기운이 있는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식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열심히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열심히 살고 야물딱지게 살다 보면 자식도 똑같이 야물딱지게 된다는 이야기. 또 어떤 집은 보면은요, 보살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태해요. 그런데 보면 자식들은 둘 다 빵빵하게 무지무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쉬는 날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뛰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예를 들어서 놀고 게으른 어머니를 닮았으면 또 그것을 선호했으면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부지런히 사는 아버지의 역량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띠의 성격 가운데 다섯 번째 역량을 살펴보면요.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다 그랬어요. 식육을 하면서 자 식육을 한다 하는 것은요 육류를 먹지요. 자 짐승들이 육식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포악해요. 조금은 싸나워요. 그런데 채식을 하는 짐승들은 어떻게 돼요? 좀 온순해요. 이거를 비대해서 옳을진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가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근근히 연구한 데 대해서 발표가 되는 거 보면은요. 육류를 즐겨하는 사람이 성격이 좀 포악하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보지요.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따라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떤 것을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죠. 천리길도 한다름에 아무 곳이나 다녀도 누구도 맞거나 시비할 상대가 없는 것처럼 호랑이띠생들은 고집이 있고 화가 나면 다소 과격하기도 하고 욕망과 포부가 크지만 자신의 결정을 과감히 밀어붙이는 성향도 있지만 남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역량도 있다는 이야기. 물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남의 말을 별로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건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적게 당할 수 있겠죠. 반면에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니까 남의 말을 너무 안 듣다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집이 드러나서 독선적일 수가 있고요. 또 남의 말을 너무 유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들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하다 하는 것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볼 수가 있고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기적이고 아집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모르겠어요. 저는 불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아주 팽배하게 간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 거의 안 받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또 매진해가지고 괴로움을 겪거나 이것을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지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반면에 어떻게 놓고 보면 또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모, 형제, 친척이나 어느 누구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오온이 공한 이치니까. 믿지 말란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보편적으로 잘 남의 말을 안 듣는 성향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변하는 거죠. 또 가정에서 자식들이 자라날 때 부모의 역량이 어떻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힘이 들다고 해요. 물론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도 지금 경자생, 신축생 이런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요. 경자생, 신축년생 하면은 60 하나 60 아니에요. 그럼 재작년부터 이제 어려움이 많이 들어왔고 또 신축생은 소띠인데 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게를 진 데다가 짐을 짊어진 격이 되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대부분 뭘 탓해요? 재수가 없다 이렇게 탓을 해요. 그러면 삼재가 들고 운세가 어떻게 돼요? 겨울에 해당이 되면 삼재라고 하는 것이 천인지 삼재가 좀 힘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고 또 겨울의 기운이다, 동절기의 기운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업에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깨뜨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헤쳐나가면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온다라고 해도 대비책이 있고 방비책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지요. 예를 하나 들어서 시험도 어떤 학생들이 자격 시험을 본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또 그것도 보면 어느 때에 잘 되는 수도 있고 어느 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실력이라고 해도 언제 보면 되고 언제 보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역량이 조금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것이냐 안 통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2년학 때 공부를 했잖아요. 똑같은 돈을 남에게 빌려주어도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 사람은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빌려주면 받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나에게 못 갚을 사람이다 하는 걸 알면은 안 빌려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빌려줬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가 지혜가 안 좋다. 또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비책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되면 결국 뭐예요? 사업하는 방법에 지혜를 깨치거나 또 예를 들어서 흔히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빌어서 사업이 잘 되겠느냐? 이 사업이 잘 되는 지혜를 깨쳐야 잘 되겠느냐? 또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장명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름은 바로 자기의 역량을 꺾는 이름이 있고 어떤 이름은 자기의 역량을 살리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 한글 불이나 뭐 한자 불이라도 안 좋아도 제가 사업하려는 사람은 이 이름이 좋으니까 강하게 이걸 음양오행상으로 수료여행 음양오행상으로는 안 맞아도 이 이름은 사업하는 데 좋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이 오행상으로 굉장히 좋은데도 본인의 성품과 예를 들어서 고집이 있는 사람이 이름자가 딱딱 끊어지면 문제가 되지요. 고집 플러스 고집이 되니까. 근데 끈기가 없고 인내가 없는 유연한 사람이 유연한 이름을 지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적극적이질 못하니까. 그걸 안배를 해서 만들어주면 천년 기도하는 것보다 이름 하나 바꿔주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찾아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혜가 없을 땐 지혜를 키워주고 인내와 끈기가 없을 때 인내와 끈기를 키워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 사업을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망했다고 빈다고 잘 되는 거 아니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원인을 알아가지고 타파를 시켜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법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사주팔자 봐주세요. 사주팔자 봐주세요. 그거 봐주면 뭐 할 거예요? 고치지를 않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습성 상태에서 사업에 힘이 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헤어나질 못해요. 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야지요. 그 방법은 바꿀 생각 안 하고 가서 빈다고 해서 바뀌어지겠어요? 가만히 나무 밑에 있으면서 과일아 떨어져라 과일아 떨어져라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져서 내 입속으로 쏙 들어와요? 호랑이를 보면 모두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도 호랑이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 됨에 무게와 위험을 갖추고 통솔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크게 출세를 해서 후세 명성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어리다고 얕잡아 볼 수 없는 동물인 만큼 그러죠. 고양이 어미와 호랑이 새끼는 달라요. 질적으로. 모든 일에 일찍 되고 빨리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선두에 나서는 격이다. 또 그만큼 큰 동물로서 많은 짐승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이라 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올리는 입장이니 돌보아야 줄 사람도 많고 남의 일 치닥거리 해주기도 바쁜 입장이다. 그래서 남의 일들을 섣부르게 나몰라라고 보내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라 의논하고 형성된 일이 아니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혹여 도움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하고 부탁하는 입장이니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떠맡기 십상이고 호랑이가 자청해서 기도를 올려준다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일이 잘 해결됐네 안 됐네 기도떡이 있네 없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듯 구설 시비가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뭐 잘 돼도 구설 시비 듣고 안 돼도 구설 시비 듣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가 잘 됐다라고 해서 잘 됐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뭐 저희 불자 가운데 제가 미국 BBS 불교 방송 한 10여 년 다닐 때 참 가까웠던 불자가 있어요. 지금도 뭐 거의 쉬지 않고 거의 한 달이면 많으면 뭐 한 10번, 적으면 한 두세 번은 통화를 꼭 하는데요. 뭐 그저께도 요즘 뭐 바이러스 어떻게 지내느냐, 미국 소식도 듣고 또 뭐 한국 소식도 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보살님이 계신데요. 뭘 잘됐다 해도 잘됐다 얘기를 못한대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잘 되면 그렇게 시기하고 배 아파한대요. 방해를 한대요. 그럼 안 된 것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됐다 하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안 됐다 소리를 못하고 잘 돼도 잘 됐다 소리를 못하는 게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도 있어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을 과연 얼마만큼 내 성공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은근히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해요. 시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얘기를 만들어내요. 언젠가도 얘기 안 해요?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나도 한번 보여줘, 나도 한번 보여줘. 그래서 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직업이나 생김새나 키나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네 남자친구 정말 멋쟁이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야, 네 남자친구야 바람기가 좀 있겠다. 야, 다른 여자들이 그냥 안 두겠는데?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못하고 나쁜 얘기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할 때는 조금 자랑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자랑을 하다 보면 무시를 받으니까 또 낮출 필요도 있고요. 참 멀리 하기도 가까이 하기도 힘든 게 사람들의 인과관계예요. 평소에 위험하고 난폭하고 무서운 짐승이라 겁을 먹고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조심성을 가지고 가까운 척하는 입장인지라 속에 있는 마음까지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은 세상이 개방이 되어서 동물원에 잡아 가두어 놓고 관람을 시키고 있는지라 멋 모르고 나돌아다니다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 여러 사람이 붙잡아다 철장 속에 가두어서 구경거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 호랑이들은 각별히 조심하고 고통을 겪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 내가 잘 나가도요. 그만큼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면 나에게 힘이나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힘이나 용기를 주는 것은 거칠의 일뿐이고 속으로는 뭐예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해. 거기에서 내가 만족도를 느낀다는 거지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연예인이 되었든 뭐 가수가 되었든 그 사람이 잘 나가면은 뭐 인기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저는 참 한때는 존경했던 분이세요. 뭐 굉장히 힘들게 뭐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유흥업소에서 뭐 여자 연예인들 뭐 신발 닦아주고 이러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대히트를 치게 되죠. 대히트를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나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히트를 치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분의 오리걸음을 꼬마들은 다 배워서 따라하면서 성장을 했던 시기도 있어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도 했고요. 나중에는 돌아가셨는데 정치는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코미디다라는 명언을 남기시기도 했죠.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잘났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깔아뭉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대중적인 어떤 역량이 되려면 그 사람에 비해서 모자라야지 대중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은 가장 사람 중에 못난 사람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가지고 결국 성공한 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하여간 한때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분의 노력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자, 그와 같이 우리는요, 잘 되면 주변에 많은 그 시기, 질투, 구설을 듣는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열대지방이나 심산유곡의 호랑이는 좋은 환경이나 여건이 구비가 되어서 포부나 희망을 펼쳐나가듯 크게 되는 사람은 대성공을 하고 이름을 날리고 또 만인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영광을 성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철장 속의 호랑이와 같은 경우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자기 노력이 따라야 돼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의 대부분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공하는 건 못 봤어요. 물론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얼마나 가치 있는 성공인지는 모르지만 옆에서 볼 땐 자기보다 잘 나간다 싶으면 부러워하잖아요. 또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단 존경이나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남들 앞에 어떻게 돼요? 두드러지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지에서는 바람이 세지 않은데 높은 데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할 수가 있지만 많은 바람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더 힘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높이 올라가는 것도 뭐 크게 되는 것도 크게 바라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높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높게 되고 낮게 되고를 상관없이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죠. 뭐 시비구설이나 욕먹는 것도 좋고 존경받는 것도 좋고, 그거는 다 각자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개의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제 일에만 충실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병이 들거나 늙어서 호랑이가 이빨이나 발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호랑이는 사육행위나 고양이에게도 놀림을 받거나 적대를 당하는 이치와 같이 힘이 있을 때는 사람도 모이고 비를 맞추고 아첨을 떠는가 하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멀리하려 하고 기피하게 되니 항상 장래와 훗날에 대한 여유와 대비책을 강구하여서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특히 자신의 주관이나 능력 또는 고집이나 오기대로 밀어붙이거나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서 독선적인 방향으로 기울다 보면 호랑이 띄어 이로움이 없는 비판을 받는다거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가 백전백승에는 손실이 있고 이익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법에는 어떻게 돼요? 손해도 이익도 없는 중도의 도, 공안사상을 배워라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호랑이띠의 성격과 운세 두 번째 시간 알아봤는데요. 호랑이띠 모태생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상황에서 살펴본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요 125회차지요. 12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